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무용가 김정훈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무용 단체인 시트텐스 컴퍼니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용평론하는 김채연입니다. 소개할 작품은 눈물의 무게라는 작품이고요. 개인의 삶 속에서 숨겨진 이제 자신만 아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제 키워드는 인간의 욕심, 그리고 압박, 경쟁 등을 통해서 현대무용의 움직임을 접목시켜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금방 그 작품을 소개하실 적에 네. 욕심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네.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욕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인간은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더 뭔가 하고 싶어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럼 욕심을 더 갖자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가짜는 건 아니고요. 욕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해프닝들을 조금 더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이 키워드를 생각하고 연출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네. 동물이 두 마리가 나와요. 네. 그 동물이 상당히 그 무대에서는 크게 형상화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는 큰 양, 하나는 늑대. 늑대와 양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상반된 동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둘을 설정한 것은 아마 갈등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동물 일반의 어떤 처한 상황을 그려내는 것으로 작품이 의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늑대와 양의 뭔가 대립, 뭐 이렇게 서로 표현을 하려고 캐릭터를 잡은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자연 환경에서의 동물들을 표현하고자 그렇게 설정을 하였고, 늑대랑 양을 선택한 거는 조금 더 이제 좀 대중적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로도 이제 좀 쉽게 다가가고자 그 캐릭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눈물의 무게는 인간과 동물 간의 어떤 갈등 관계를 그린 것으로 나는 생각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간과 이런 동물에 대한 그런 상호작용도 있지만 자연과 기계화되는 시대라는 거를 이제 좀 두 가지도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동물이 이제 여기서 정말 상징하는 것은 자연인데, 네. 어떤 자연으로부터 도태되는 네. 어떤 상황 속의 어떤 동물을 주체로 해서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한 것 같다. 네. 그러면 결국은 눈물의 무게에서 네. 그 눈물이라는 것은 누구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힘듦 또는 뭐 행복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 일이 있을수록 더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는 힘들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흘리는 눈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눈물에 대한 무게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자연에서 이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땅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눈물과 무게로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새로 된 양동이를 또 선택한 이유도 기계화적인 시대를 이제 좀 표현하고자 빌딩을 뜻한다는 의미로 양동이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양동이가 작품 영상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기계처럼 일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동작으로 단순하게 다가가는 그런 동작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건물을 짓는다 또는 뭔가 이 자연을 파괴해서 그 자연 안에서 또 다른 이 건물들이 올라간다 라는 거를 좀 통해서 이 양동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즘 그 무대에서는 내가 양동이라는 소품을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또 사실은 그게 좀 가벼워요. 네. 그 무대 소품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데, 한 2010년대 들어와서의 무대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어떤 양동이 같은 것도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나로서는 양동이라는 소품이 그 역할을 떠나서 무대에서 다시 볼 수 있었다는 데 대해 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호감이 갔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그 시선 역전이라는 게 보여요. 말하자면 그 보는 관점을 뒤바꿔친다는 이런 뜻인데,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동물의 관점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시선의 역전 가운데 하나가 동물의 관점을 빌려서 인간을 갖다 바라본다는 게 하나가 있고, 잊혀져가는 도구를 소품으로 이제 활용했다는 것인데,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생활 풍속에서 등장하는 소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어떤 생활에서 가까운 어떤 시대에 쓰이던 어떤 그 일상 기물 가운데 하나인 그 양동이가 여기에 그 소품으로 등장한 것은 소품의 어떤 활용의 어떤 면에 있어서 생활 속에서 그냥 자주 접했던 그 소도구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이 좀 더 소도구의 폭을 갖다 넓혀보고 또 넓게 생각해보고 하면 응용할 수 있는 소도구가 얼마든지 나옴으로 해서 그 또 소도구에 따라서 작품의 전개, 내용 자체가 좀 더 풍부해질 거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작품의 제목이 눈물의 무게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 눈물이 던지는 다른 어떤 상상력이라 그럴까? 나는 그걸 좀 다른 분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이 지렸다는 게 무슨 말이지? 많이 완전 그냥. 완전히 막 그게 네. 전기가 찌릿하듯 지렸다. 막 네. 오줌을 지릴 뻔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입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면. 이런 반응도 있네요. 다양한 오브제 활용이나 연출로 우리를 끊임없이 궁금하게 해준다. 이런 반응도 보입니다. 작년에 감명 깊게 보았는데 일반 공연장 무대가 아닌 문화 비축기지라는 특정 공간에서 연출된 작품을 보니 기존의 작품과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을 주었고, 각자의 삶의 무게를 표현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너무 멋진 작품이라고 응원을 100배 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게 안무자로서는 이렇게 그 긍정적인 네. 반응과 아울러서 또 사람들이 뭔가 공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반응에 네. 상당히 좀 가슴이 철석하겠죠? 네. 일단 이 비축기지라는 곳에서 공연을 한 뒤로 이렇게 또 새로운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너무 좀 생소하고 새로운 경험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러한 영상 촬영은 작품을 홍보하거나 이런 또 작품을 소개할 때는 해봤지만 평론가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촬영을 한다라는 거는 또 제가 지금까지 안무를 해오면서 너무 처음 접해봤던 상황이어서 너무나 새롭고 저한테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조금 자주 있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안무를 하시는 모든 안무자분들께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고 작품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이런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엔 바로 이 탱크 현장에서 봤어요. 네. 근데 마침 눈물의 무게가 이 행사에서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 작품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아무튼 이 작품의 안무자하고 다시 작품을 되짚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서 아주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바로
그렇게 작품을 깊이 있게 자꾸 되새겨가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스티벌 인탱크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대화 프로그램이 좀 유연한 선에서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게 좀 설정이 되고 또 발굴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그 대화를 나눠서 아주 기뻤어요. 아, 저도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거 찍어야죠. 자, 한 번 더.